네, 오늘 오후 2시부터 공수처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추천을 위해서 논의에 들어갔었는데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 계속해서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네. 아까 최종 결정된 인원이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그리고 네. 이건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두 맞습니다. 명이 최종 두 후보로 명이 좁혀진 최종 거예요. 선정이 됐는데 네. 이 사실은 후보군이 한 명 더 있었던 것이 네. 전현정 변호사가 있었죠. 원래는 이제 전형적 예. 변호사가 더 유력하다고 얘기가 네네. 나왔었잖아요. 왜냐하면 오늘이 6차 회의인데 네. 이전의 회의에서 표결을 거듭했을 때 김진욱 헌재 이제 선임연구관하고 네. 전현정 변호사만 7명 중에 5표를 얻었거든요. 네. 그때 2명의 이제 야당 위원들이 추천위원들이 비토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7명 중에 6명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다 부결됐던 건데 네. 그럼 오늘 5표를 얻으면 되니까 네. 이 공수처법이 개정되면서 그럼 다시 2명이 무난하게 낙점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약간 이변이 있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최종 후보 보면 둘 다 대한변호사협회예요. 대한변협 그쪽에서 추천한 회장이 거예요? 추천했던 네. 인물 3명 추천했는데 그중에 2명이 된 거고 그리고 한 분은 지금 이제 이 김선욱 그 선임 연구관은 판사 출신이고요. 네. 이건희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계속 야당에서 비토권을 행사하면서 검사 출신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비검찰이어야만 공수처가 바로 설 수 있다. 이건 여당의 입장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현정 변호사도 판사 출신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김진욱 선임 연구관도 판사 출신이었는데 이건희 후보가 한 명 새롭게 검찰 출신으로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자, 판사 출신으로만 구성되게 되면 추후라도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검사 출신 그리고 이제 둘 다 이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되면 논란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잠재워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계산까지 좀 포함을 시켜서 최종 후보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리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이기도 하고 또 이 야당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새롭게 후보자 추천위원을 뒀는데 그 새로운 후보자 추천위원도 검찰 출신으로 당연히 올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판사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야당 쪽에서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법원 출신들만이 후보자로 올라가게 될 경우에 검찰 같은 그런 수사 조직을 이끌어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이 공수처를 새로 출범하는 걸 맡길 수가 있겠냐라는 부분이 있었고 네. 전현정 변호사 같은 경우는 또 남편이 대법원에 지금 재직 중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다 비껴가기 위해서 아마도 이걸리 지금 후보가 새롭게 다시 추천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방송하기 전 상황까지 보면 네.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은 네. 퇴장했다고 2명 속보가 들어왔었거든요. 퇴장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야당 추천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렇죠. 결정이 된 거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5명이 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주호영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친전이라고 해서 편지를 보내기도 했고요. 네. 민주당 이 몫의 추천위원 빼고 나머지 5명에게 자 지금 오늘 후보를 추천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예요. 그리고 김진욱 지금 선임연구관하고 전현정 변호사는 특히 안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검사 출신이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들어있고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이 새해 벽두에 공수처가 출범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대통령의 시간에 굳이 마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후보 추천을 더 받자라는 주장을 뒤늦게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후보 추천을 다시 열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않았고 지금 28일 회의 즈음해서 새롭게 후보를 집어넣고 기존에 5표를 받았던 인물들은 안 된다. 이건 야당이 비토했던 인물이다. 그래서 전현정 변호사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 중 처음에 추천된 11명의 후보 중에 유일하게 여성 후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 하나 이해충돌 부분도 있지만 야당에서 강력하게 반대한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인물이라는 점도 작동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야당 의원들은 다 퇴장했지만 남아있는 5명이 어떻게 하는 게 야당까지도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는가? 결국은 판사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 이렇게 이제 운영의 묘를 살린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퇴장하면서 마지막으로 요구했던 사항이 어떤 거였죠? 마지막으로 요구했던 사항은요. 그러니까 후보를 새롭게 추천하도록 해달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추천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하자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지금까지의 후보들을 다 배척하더라도 새롭게 더 넓은 풀에서 적합한 후보들을 고르자. 그런데 이제 기존의 추천위원이나 혹은 여당이나
혹은 또 다른 이제 측에서는 지금 야당이 너무 시간 끌게 하는 거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지금 5차 회의까지 해왔고 네. 야당의 요구를 박병석 국회의장이 수용해서 미루고 온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 추미애 장관도 이제 회의 한 번은 28일로 미루자는데 동의를 했었습니다. 네. 오늘 회의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제 야당 측에서 후보 추천을 새롭게 받아라, 원점 재검토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기존에 이제 6차 회의까지 이어왔던 다른 여당과 기타 이제 추천위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땐 저렇게 후보가 결정이 되게 되면 이전에 이제 윤석열 총장 관련 논란 됐을 때처럼 이것도 집행 정지해달라 이렇게 또 신청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공연하게 원내대표부터 예고를 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걸리 후보가 새롭게 추천이 된 부분도 자꾸 이 후보자가 마치 추천이 안 될 뿐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신뢰가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봤었을 때 그런 절차적인 하자 같은 것들을 최대한 다 고려를 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법을 새로 개정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회의 효과들은 다 인정을 하도록 부칙을 두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지금 6차 회의란 말을 쓰는 것 자체가 기존 사수들을 다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동안의 회의 결과들도 이번에는 다 포함을 시켜서 후보 추천을 강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아예 후보를 추천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새롭게 후보를 추천했던 부분에서 그럼 야당 후보자 추천위원이 빠진 상황이었다는 부분 하나 정도가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긴 합니다만 이건 역시 또 아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이미 13일을 그렇게 하기로 했었고 18일부터 23일까지 기간을 두고 그렇죠. 후보자 추천을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다가 이제 또 새롭게 6차 추천위원을 최종회의를 가져가니까 갑작스럽게 빠졌던 후보 추천위원을 새롭게 이 야당에서 지정을 하면서 자 이제 후보 추천위원이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후보를 다시 추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 양보를 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나온 것처럼 어차피 민주당 추천 후보들은 아니거든요. 자, 이전에 윤석열 총장 징계안 관련해서 대통령이 제가 한 다음에 법원에서 완전히 이걸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선택한 다음에 만약 그렇게 되면 국정에 또 큰 혼란이 빚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는 절차 자체가 많이 다르죠. 무슨 얘기냐면 징계는 어찌됐든지 간에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네. 불이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절차상의 하자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이 되는데 네. 이 부분에서는 이거를 어떤 식의 행정소송으로 다룰 수 있을지 자체가 일단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누가 당사자가 돼야 되는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야당에서도 이 법 자체가 헌법이 위반되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겠다라는 것과 동시에 행정소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국가를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조금 모호한 부분이고 당사자가 누군가가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을 안 받아들여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법적 소송 자체를 구성할 수 있을지부터가 조금 저는 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자, 이제 이 두 사람 중에 과연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뽑을지 이것도 네. 이번 주쯤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